아시다시피 제가 HLB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몇 년 동안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주주분들이 조금 이성적으로 제 채널을 봐주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는 저도 영상을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승인이 다시 될지 안 될지, 보완이 돼가지고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지, 그리고 주식은 아시다시피 뭐 최악의 상황을 보고서는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런 시나리오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FDA가 준 CRL에 대해 HLB는 6개월 내 회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된 CMC와 임상 사이트 실사 문제는 6개월 내 해결될까요? 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6개월 내 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 서류를 제출하면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6개월 이내 해결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됩니다. 안 됩니다. 빠르게 조치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낸 거부터 6개월이다. 이 즉슨 제가 추정한 바로는 6개월 내에는 회신을 하지 않겠다. 회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적된 것에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FDA는 실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야,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 못해 라고 하면은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힌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너네 전쟁 끝나고 나중에 요청해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을 때 알았을 거다 몰랐을 거다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항서제약 측과의 소통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항서제약이 받은 CRL은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하는 건데, 공장 실사 과정에서 마이너한 지적을 했지만 항서제약은 이를 모두 해결한 뒤 답변까지 마쳤다. 추후 더 지적은 없었다. 이렇게 됐는데 지적이 왔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자세한 문제사항이 무엇인지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통보 받으면 이게 뭔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시스템적으로 바꾸면 되는 건지, 프로세스를 바꾸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설비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것이 어떤 약을 만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 쭉쭉쭉 있는데요. 이런 소통이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파트너와의 그 상황을 공유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유한 요구도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리보세라립은 문제가 없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너네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6개월은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6개월만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6개월은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출하는 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최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FDA 최종 리뷰에선 FDA가 B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던 언급이 있다. 그래서 허가 지연에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거 관례적이다. 이게 관례적인 그냥 문구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완 요청을 왔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 업계를 견제하고 있다. 2020년 중국발 신약 실타셀과 신틸리맙 이런 견제를 피해받은 바가 있다. 이런 해석으로 가능하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중 갈등에 의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은 통제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가능한 부분에 당장 과제다. 허가가 더 지연되면 플랜 B가 있을까요? 이미 유럽 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유럽 허가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이게 지연이 되면 우리는 우회 방법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회 방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인 거죠. 근데 그 플랜 B로 간다는 거는 유럽 쪽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건지 메이지 이슈는 아닌가요? 메이저 이슈가 아닙니다. 효력과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니까 FDA 의견을 더 정확히 회신받아야겠지만 BM과 CMC 문제는 메이저 하기보다 보기 어렵다. 근데 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 어렵대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서제약의 CMC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FDA 소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항서제약은 이미 질문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FDA가 바로 다음날 줄지 며칠일 줄 알기 어렵습니다. 이후 항서제약 측을 통해 상세한 내용 들여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의 기업 분석을 봐야 돼요. 그렇죠? 별도를 보시면요.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이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1년 안에 이게 다시 승인 이슈가 나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그 이슈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FDA에 올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거절을 받거나 유럽으로 우회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주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갈지 거래량 터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점이 다시 기회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팔 수 있는 유일한 매도의 시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회사의 전체 계열사가 보여준 그동안의 모습들 그리고 숫자, 재무제표들 그리고 정관을 정관을 변경해서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부채 한도를 늘려놨잖아요. 지금 1년 갖다 안 되잖아요. 1년 갖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어디냐? 최소 6개월이나 1년 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회사가 유증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유증을 하면은 그거만큼 치명적일 수가 없어요. 유증 이유는 다 뻔하지 않습니까? FDA 승인을 위한 준비 과정과 운영 자금 뻔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뭐 셀트리온이나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이거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주가의 위치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 단가나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내가 전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제 그 유튜브에
HLB 끝은이라는 그 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재를 드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주분들이나 기존 주주분들이나 이걸 조금이라도 장난 삼아서 사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점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뭐 있었지만은 이 HLB가 빠졌을 때 이렇게 점한가 갔잖아요. 그렇죠? 예, 점한가 갔습니다. 점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게 기회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지금 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른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유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 잘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결국엔 주주분들의 호주머니를 가져가고 여기 보시면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로 가는 무상증자 유증 전환사채 발행 신유인수권 무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어떤 대박 신약을 노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급락했어요. 그러면은 주주 재고를 통해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야죠. 매입하고 지금 전체 대주주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적죠.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좋은 신약인데 대주주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인수권 권리를 다 팔았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쨌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이거 자주 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